안녕하세요. 내일로 항공이야기 A스토리 법등 인사드립니다. 겨우 내내 애타도록 기다렸던 그리움으로 다가왔던 목련이며 벚꽃들은 어느덧 실록들의 그 자리를 내어주려는 듯 내일이면 4월의 중반으로 접어드는 금요일 저녁인데요. 저는 내일은 동료들과 앞산 진달래 둘레길을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그런데 비 소식에 마음은 조금 편치가 않네요. 하지만 하늘이 하는 일은 어찌 하겠는지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한바탕 놀아보는 주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어찌하려 들면 어찌할 수 없게 되겠죠.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어찌하려 들지 말고 그냥 어찌할 수 있는 일에만 매진해도 우리네 삶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12번째 시간으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로 주말로 달려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처인데요. 출처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정명은 21세기 교황신서 마음의 샘터 명심보감이고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본교재를 유튜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일신서 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경행록의 왈 은혜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삼봉이라 수원을 막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봉협처면 난해피니라 내용을 잠깐 보면 경행록에 이르기를 여기서 경행록이라고 하면 중국 송나라 때 지어진 책인데요. 현재는 전해오지 않고요. 여기서 경행이라고 하면 떳떳하고 밝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를 광시하라는 말은 널리 베풀어라. 그 다음에 인생하처 불상봉이라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곳에서 인들 만나지 않으랴. 수원을 막결하라 그러면 원수를 맺지 말거라 라는 뜻이고요. 노봉협처면 난해피니라 그래서 좁은 길에서 만나면 회피하기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저와 함께 살며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행록에 말하였다. 은혜를 널리 베풀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곳에서 인들 만나지 않으랴. 원수를 맺지 말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할 수 없기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해설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혜와 의를 널리 많이 베풀면 언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한번 맺은 원화는 언젠가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된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예를 한번 전해오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선조 때 홍순원이라는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통역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신 일행을 따라 북경에 갔을 때 일인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으려고 주막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술집 앞에 지나려니 이상한 글이 문에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룻밤 술값이 1,000냥임. 호기심이 일어 그 집으로 들어가 까닭을 물어보니 눈물겨운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술을 따르는 아가씨의 아버지 장례를 모시기 위해 1,000냥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저의 아버님은 꽤 알려진 분인데요.
그러나 아버님이 얼마 전 남해 모함을 받아서 그만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시신을 고향으로 모실 비용이 없어서 홍순호는 그 아가씨의 사정이 너무 딱하여 차고 있던 돈 주머니죠. 전대를 풀어주고 그 집을 나왔다. 아가씨가 뒤쫓아 나와 성함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해 조선에서 온 홍역관이라고만 일러주었다. 귀국하여 공금을 축낸 죄로 홍순호는 옥살이를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또 얼마의 세월이 흘러 임진애날이 일어났고요. 홍순호는 명나라의 응원군을 청하러 가는 사신 일행을 따라 다시 북경으로 가게 되었다. 사신 일행이 북경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성 안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오더니 물었다. 조선 사신 일행 가운데 홍역관이 계시거든 저를 따라오십시오. 홍순호는 영문을 모른 채 그 사람을 따라갔다. 어느 으리으리한 집 대문으로 들어서니 한 귀부인이 방으로 안내해 들어가 사뿐히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10여 년 전 한 주막집에서 생긴 일을 잊으셨는지요? 홍순원도 그제서야 문득 그 일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그때 그 소저께서, 여기서 소저라고 하면 한문투로 말하는 아가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가씨께서, 예, 그렇사옵니다. 저는 그때 대인께서 주신 돈으로 아버님을 고향에 장사하였고 그 후 아버님의 죄도 모함임이 밝혀졌사옵니다. 지금은 석상서의 안에 있지요. 홍순호는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나란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 온 백성들이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으며 임금은 서울을 떠나 의주로 피해 계십니다. 이번 저의 임무는 명나라의 응원군을 얻어 우리 조선을 구하는 일입니다.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상서는 당시 명나라의 병부 상서인 석승이었다.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여인이 그 사람의 부인이라니 이번 일은 잘 풀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염려하지 마셔요. 제가 힘은 없으나 대감께서도 항상 홍대인의 의리를 감탄하고 계셨으니 잘 되리라 생각되어요. 이렇게 되어 석승의 도움으로 명나라에서는 즉시 이여송 등 많은 장수와 군사를 보내 우리나라를 구원하게 되었다. 홍순원이 북경을 떠나는 날 그 부인은 손수 순호와 짠 비단 몇 상자를 실어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한 필 한 필마다 보은, 가풀보, 은의 은자죠. 보은이라는 무늬가 수놓여 있었다. 홍순호는 명나라와의 외교를 잘한 공로로 통역관의 신분으로 될 수 없는 광국 공신이 되고 당릉 부원군에 봉해졌으니 당릉이란 중국의 비단이란 뜻이지요. 글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은이라고 하면 은혜 은자죠. 은혜 은자가 되겠고요. 의는 의로울 의, 뜻 의자가 되겠습니다. 시는 베풀시, 그래서 봉은 만날 봉, 맞이할 봉, 상봉한다 그러죠. 원자는 원수원이 되겠는데 원수원. 협자는 좁을협이 되겠습니다.
P자는 PRP고요. PRP. 주석을 한번 살펴보면 은의라고 하면 은혜와 의리가 되겠고요. 상봉은 서로상 맞을봉, 서로 만난다는 의미겠고요. 수원은 원수를 의미합니다. 협천은 좁은 곳, 좁은 길목이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라는 명심보감 12번째 글을 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의미가 좀 복잡 다단한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고 증오하는 사람 또한 생겨나고 또한 나 또한 상대를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는 게 인생살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 자체에서 괴로움이 움트기에 이 자체를 사랑으로 바꾸어 내려놓는 어렵지만 그러한 지혜가 바로 필요하지 않나 해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득 구불듣고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구불듣고라고 하면 구는 구할 구자죠. 우리 구원투수 이렇게 얘기하죠. 구할 구자고 불자는 안입을 얻을 득 그 다음에 뭐 괴로울 고 그래서 구불듣고란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불교 용어인데요. 이제는 뭐 종교를 떠나서 이런 통용되는 글자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불듣고란 얻는 것을 구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괴로움이다 라는 뜻인데요. 즉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도저히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의미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그 근본인데요. 태어나는 순간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인연을 시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들만 만나고 일어날 수만은 없는 것이 인생길이 아닌가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아프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희노애락이 찾아오기도 하고 희노애락 또한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떠나가기도 하는 게 인생살이가 아닌가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내 주변의 사람이나 부귀영화마저도 때가 되면 즉 시절 인연이 되면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멀어지기도 하는 게 인생의 법칙이 아닌가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구불듣고라고 표현을 해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자, 출세하고자, 성공하고자, 행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어찌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겠는지요. 구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괴로움의 싹은 움트기 시작하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괴로워하려 들지 말고 괴로움이 움트는 구하고자 하는 싹을 심지 않으면 그 괴로움도 일어나지 않겠는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만나면 어떻게 하죠? 안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아주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은 기쁘고 행복한 기억들은 뇌 속에 기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존 본능적으로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아픈 기억들은 생존 본능적으로 뇌 속에 깊게 기억이 되어서 그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때 그 상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도록 우리 뇌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내용들을
뇌 속 깊이 메모라이즈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라 하겠는데요.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은 우리 몸의 일상적인 모든 상황들보다 그 우선해서 우리의 몸의 면역체계인 백혈구의 일종이죠. 호중구와 매크로파지, 임파구와 같은 유익균들은 전시 상태로 전환되어서 소화기관 등의 시스템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겠지요. 소화가 안 되고 몸으로 들어온 산소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소화기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 상태로 전환되어 몸속에 산소 부족으로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기도 하겠지요. 따라서 원수를 보더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의 뇌를 자극한다면 우리의 뇌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소를 전시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시스템으로 우리 몸은 평화를 유지해서 아주 건강한 면역체계로 전환된다라고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이겠죠. 우리 모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길이기를 빌어보면서 오늘은 명심보감 제12일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내일로 항공 이야기를 방문해 주신 모든 가족분들이 오늘도 이 보잘것없는 몇 줄의 문구에 불과하지만 잠깐이나마 행복하셨기를 이 법등은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지혜로울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